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새벽에 미장이 또 빠져가지고 월요일장 또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도 쉬면 좋은데 하나라도 제가 공부한 걸 공유해 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다뤄드리지 않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앞부분에 기업 분석보다 중요한 거를 조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주간 트렌드 특집편으로 다뤄드릴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반도체 상황을 2018년도랑 비교를 많이 해서 2018년도 때,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레포트, 비증권의 이은택 이사님의 1980년대 3조 호황 때랑 비교한 시장에 관련된 투자 전략,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빌리언스 주간 트렌드에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주간 트렌드 이번에 엄청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자료로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가가 빠져도 세계 1등 기업의 지위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에, 기업 가치 평가의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 1등 기업이어도 주가가 비싸면 투자 가치가 밸류에이션의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세계 1등 기업인데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항상 이 기업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이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기업을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이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이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것만으로 이 기업을 분석을 해드리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기업이고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최근에 흉흉한,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관련돼서도 흉흉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흉흉한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오면 많이 올라올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닥 신호를 댓글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댓글에 반영되는 거니까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그렇게 심각하게 악플을 다르시진 않는데, 그래도 악플이 달리는 거 보면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주식 투자 포기하고 아예 떠나실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멘탈을 부여잡고 세계 1등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그게 반도체 기업이 됐던 전력기기가 됐던 조선이 됐던 로봇이 됐든 원전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기업들의 주가 가치는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련돼서 쉬는 것도 당연히 저는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3년 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그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내가 이 건축 관련된 업을 한다고 해서 건축 관련된 책에서만 모든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식 관련된 책이랑 오로지 이제 기술, 신기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 2차 전지 여러 가지 뭐 정유화학 쪽, 그다음에 뭐 조선 쪽 이런 기술 관련된 책만 봤는데, 최근에 다시,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설가 중에 하나인 베르나르 베르베르, 워낙 유명한 작가분이니까 이분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란 책을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쉼표를 찍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씩 성장하려고 합니다.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상황은 아니고요. 주식 시장을 아예 떠나시지 않을 거면, 시장에 남아 계실 거면 이 기회를 굉장히 소중한 내 투자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방천 회장님이 최근에 영상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실전 투자로 증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금융 쪽에는 실전 투자
특히 애널리스트 욕할 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얘기하시는 강방철 투자자님이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과 맞물려서 지금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손실이 많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또 손실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계단식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 굉장히 또 강력한 변동성과 강력한 하락장, 이미 저는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약세장에 진입한 이때의 경험이 엄청나게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엄청나게 많이 까먹었지만 물론 저는 더 억울하죠. 반도체를 들고 있지도 않는데 많은 손실을 입었으니까. 근데 이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억대로 까먹었지만 그 억대 몇백 배의 가치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아이디어 차원임을 강조드립니다. 판단은 철저히 본인 판단과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하셔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특정 기업과도 이해 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PD분이 지난 영상에서 무리하게 영상을 잘라서 앞부분 주어가 생략이 되는데요. 그 주어는 제가 고정 댓글에도 올려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ETF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가 주어로 생략돼서 그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관련돼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을 때랑 그 30% 빠지고 나서 30% 빠졌을 때 몇 프로 돼야지 본전이죠. 43%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근데 30% 빠지고 나서 50% 이상 주가가 상승해서 회복됐을 때를 다 이거 노가다 작업으로 차트에서 찍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30.4% 빠졌고요. 12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50% 이상 회복한 게 2009년 7월 달, 약 11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 달에 삼성전자가 32.2%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한 후에 이땐 더 오래 걸렸습니다. 24년 3월이 돼서 18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11월 달에 최고점 대비 35.4% 하락하고 약 10개월 뒤에 다시 고점을 52주 신고가를 25년 9월 달에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7월 18일 토요일 현재 고점 대비 34% 정도 하락한 후에 아직 고점 회복 38만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개별 종목 반드시 보셔야 될 핵심 관심주 100개 넘는 종목을 전부 다 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빌리언스 주간 트렌드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이 52주 신고가 대비 30% 하락한 시점과 얼마의 기간을 거쳐서 50% 이상 회복. 아까 30% 마이너스 된 거 회복, 본전이 되는 게 회복이라고 하면 43% 지점이 되는 점은 더 빠릅니다. 근데 50% 이상, 즉 한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는 시점은 하이닉스는 더 데이터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지금 키움증권 월봉 데이터로 노가다 작업을 했는데 월봉 데이터가 더 앞당기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약 20년의 데이터입니다. 요게 2006년 더 앞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으면 제가 그것도 방법 찾아보고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도 빌리언스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2006년도부터 2026년까지 30% 고점 대비 하락 후 50% 회복된 시점을 봤더니 2007년도 10월 달에 33.5% 하락하고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2009년 3월 달에 회복됐어요. 약 1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8월 달에 고점 대비 44% 하락하고 2012년 2월 달에 6개월 만에 회복됐어요. 이때 굉장히 빨리 회복됐죠. 2015년 9월 달에 훨씬 더 많아요.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월등히 컸다. 34% 하락했는데요. 2015년 9월 달에. 그리고 13개월 만에 고점 대비,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회복했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2018년 요때 분석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가 그나마
최근 2026년과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8년의 사례를 빌리언스 캠퍼스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018년도 사례 때 약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하면서 회복되는 구간이 12개월 걸렸고요. 2022년 6월 달에 31%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리고 12개월 뒤에 역시 회복이 됐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32.4% 빠지고 7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50%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 대비 30% 하락한 점을 회복하는 평균 개월 수가 대략 13개월입니다. 1년 1개월 만에 고점에서 신고가 대비해서 52주 신고가 대비 30% 이상 빠졌을 때 1년 1개월 만에 회복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26년 7월달 고점 대비 34% 빠진 거 아직 회복 전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평균값을 봤더니 비슷하네요. 약 11개월 만에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대비 30% 이상 빠졌을 때 50% 이상 회복되는 기간이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코스피 7월달 들어서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이 수급이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냐, 또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첫째도 펀더멘탈, 둘째도 펀더멘탈, 셋째도 펀더멘탈, 넷째도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주식은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면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급 당연히 봐야 된다. 7월 달에 장 그렇게 나쁜데도 누군가 개인은 사고 있고 누군가 기관은 사고 있고 누군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현대차가 1등입니다. 현대차 주가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 기관 합산 7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사고 있다. 심지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순매수에도 현대차가 1등이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여기 인버스 2배짜리 2등, 10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방에 배팅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인버스 배팅한 게 7월 한 달 들어서 45%나 수익률이 났어요. 2배짜리가. 그 다음에 코스피 외국인 것만 볼게요. 역시 1등은 이노텍이었습니다. 의외죠. 7월 한 달 들어서만 33% 빠졌는데 외국인은 8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 한미반도체입니다. 3,641억을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2등입니다. 주가 박살나고 반도체 업황 박살나는데 외국인은 반도체 장비회사 세계 1등 한미반도체를 사고 있네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한미반도체만 있냐? 여기 보시면 하이텍도 외국인 순매수 4등입니다.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통신회사인데 완전히 AI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회사 있죠? SK텔레콤. SK텔레콤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텔레콤 고배당주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배당주의 성격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SK텔레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반도체 또 있나? 네, 없네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온 것 중에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저는 여전히 현대 로템이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역시 반도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1등이었습니다. 2,482억.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만 있냐? 저는 이 외국인 기관 수급 분석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다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분석이 바로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자, 서진 시스템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는데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3등이네요.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만 반도체냐? 여기 보시면 테크인 있고요. 부품 있습니다. 제가 꼭 빌리언스 캠퍼스 영상에서 다뤄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거, 실리콘2. 화장품이 반도체 주춤하니까, 그죠? 방사능 원전 빠지니까 요 화장품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순위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반도체 장비회사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월덱스, 다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저는 코스닥 매매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매를
더 유심히 봐야 된다. 물론 코스닥을 외국인 순매수로 뽑아도 역시나 1등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걸로 따로 뽑았을 때 1등은 IS였습니다. 기관으로 뽑았더니 압도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천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기관 7월 달 들어서 순매수 1등입니다. 2등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역시나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 파마리서치, 4등 에코프로빈, 5등 실리콘도. 반도체와 미용의료와 화장품과 2차전지였습니다. 화장품 밑에 또 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PA 홀딩스 역시 기관의 순매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PA 같은 경우는 380% 가까이 올랐죠. 그럼에도 기관은 사고 있다. 화장품의 펌텍 코리아 또 있네요. 자,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52주 신고가 대비 30% 언제 하락했냐? 그리고 또 언제 50% 회복이 됐냐? 봤더니 한미반도체도 2006년 8월 달부터 2006년 7월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37.7% 빠졌어요. 그리고 14개월 만에 2009년 3월 달에 하락분을 전부 만회하고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33% 하락하고 17개월 만에 2013년 1월 달에 역시나 회복이 됐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가장 많은 역대급 하락인 43.4% 하락하고 9개월 만에 2016년 4월에 역시나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 30% 빠진 걸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한미반도체 33% 하락하고 2020년 1월 달에 14개월 만에 역시나 회복이 됐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34% 하락하고 2023년 3월 달에 9개월 만에 역시나 한미반도체도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24년 8월 달에 34% 하락하고 25년 10월 달 약 14개월 만에 주가는 회복됐습니다. 지금 26년 7월 18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 약 38% 하락하고 회복 못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미반도체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2024년 평균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개월 만에 한미반도체는 1년 1개월 만에 주가는 회복됐습니다. 한미반도체 상상인, CLSA, 메릴린치, 핀리, 그로스, 리딩, 삼성, 미래, 신한, 키움, 하나, 흥국, 현대차, 하나, 유한타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 그럼 가격, 고정가가 있고 현물가가 있습니다. 고정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용 디램 6월 평균 고정거래가 기준으로 전월 대비 여전히 5% 상승한 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요거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트렌드 포스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트렌드 포스 3분기 P형 디램 고정가가 전 분기 대비 인상률을 8에서 13%에서 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의 고정 가격 역시 상승 추세는 맞다. 다만 상승률이 둔화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낸드 플래시 6월달 전월 대비 8.7% 상승했는데요. 3분기에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낸드가 전 분기 대비 60%, 80%씩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둔화된 건 맞습니다. 60에서 80% 상승하다가 상승률이 10에서 15%니까 둔화된 거죠. 그런데 낸드 중에 SC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60에서 70%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낸드 중에 고부가 가치인 거죠. 한국 반도체 수출 6월 달에 199.5% 상승했고요. 역대 월간 최대 수출액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월 달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데이터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반도체 수출액 1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 한국 수출에서 37.6%까지 확대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세계 1등입니다. 앞에 요 표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TC본더 시장의 71%로 작년 기준으로 테크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71% 1등입니다. 2등이 바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15% 정도, 요 13% 아닙니다. 15% 정도로 1등이고요. 싱가폴, 재미나죠? 싱가폴도 이런 제조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AS가 6%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하나비전의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야마로보틱스, 쿨리케 이런 회사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본도는 램을 만들려면 얇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야 되는데 칩과 칩 사이에 열을 가해서 수직으로 쌓는데 칩과 칩 사이를 말 그대로 본더, 접착제처럼 칩과 칩을 수직으로 쌓으면서 붙이는 기계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TC본도.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TC본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비도 있습니다. 그럼 M가 뭐냐?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란 장비입니다. 패키지를 아주 작은 크기로 정밀하게 자르고 절단이죠. 절단이 들어가죠. 씻고 세척이 들어가죠. 말리고 건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검사까지 해서 적재, 정해진 곳에 쌓아두는 적재까지 절단, 세척, 공정, 검사, 적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단계, 가장 반도체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장비가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입니다. 이 장비 반도체 생산의 가장 끝단이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하이브리드 본도를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국내 1티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도가 열을 녹여서 붙이는 방식이라고 하면 칩과 칩 사이를 라고 하는 접착제 없이 물리적으로 바로 딱 붙이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아직 양산도 안 됐어요. 세메스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하고 있고요. 하나비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미래형 제조 필수 장비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에서도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2.5D 패키징 장비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속기, 주문형 반도체 이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로 결합하는 첨단 기술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2.5D 패키징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한미반도체를 오늘 가져온 가장 구조적인 이유는 하이닉스한테 물량이 뺏기면서 하이닉스랑 막 싸우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하이닉스 물량이 엄청나게 줄였는데 그거를 마이크론이란 강력한 글로벌 하이닉스의 경쟁사한테 매출 비중의 48%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이닉스의 점유율 완전히 뺏길 뻔한 거를 마이크론이라는 대형 고객사로 하면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탈바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구조적 전환에 밸류에이션 할증을 줘야 된다.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라는 엄청난 고객사한테 물량을 뺏겨서 무너질 뻔한 거를 마이크론이라는 새로운 고객사를 뚫어서 그 새로운 고객사가 매출 비중이 48%까지 올라왔다? 그거는 기술적인 진입장벽, 한미반도체의 상당한 저력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에 할증을 줘야 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대만의 오사트, 후공정 외주 패키징 업체들이 오사트 쪽은 꽉 잡고 있는데 이미 대만의 탑티어 A의 실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사가 마이크론, 하이닉스, 대만의 오사트 업체, 그리고 드디어 TSMC의 핵심 공급망으로 한미반도체가 유력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쪽으로 내년에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패키징 탑티어 JC 쪽으로도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하이닉스 공급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하나세미텍과 싱가포르 회사인 HT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2,511억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가가 부진했냐? 1분기에 엄청나게 수주가 이연되고 매출이 530억 사이즈까지 반토막 이상이 숫자가 빠졌습니다. 드디어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됐고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303억으로 영업이익도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사 이래 최고 영업이익률 51.9%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035년에 미국 내 투자 계획을 2천억 달러, 약 300조에서 가장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2,500억 달러로 약 377조 7,50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광주 전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역시, 그리고 마이크론의 또는 하이닉스의 해외 공장 추가
건립의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는 28년도까지는 매출과 이익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세미텍과 특허 분쟁이 실적 변수로 리스크 요인이라 보고 있는데, 요게 2모듈 4본딩 헤드 기술이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모듈 4본딩 헤드 기술이 듀얼 T본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고요. 이거 하반기에 결과 발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층 단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용량이 증가하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6단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2단에서 쌓는 신규 증착 장비를 이미 하이브리드 본더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12단의 하이브리드 본더를 한미반도체가 샘플 테스트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회장님이 연구개발부터 주물 생산, 부품 가공, 소프트웨어, 조립, 검사, 유통, 판매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직, 통합, 제조,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곽동신 회장님 직접 2027년 되면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쇼티지가 심화될 거다, 쇼티지 본격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빠르게 1000억 이상을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를 짓고 있다. 그리고 그 7공장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역사상 가장 큰 5,000평, 그러니까 7공장의 거의 6배에 해당되는 5,000평을 인천에 8공장 신규 공장 매입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설하는 이유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지 않을까. 수주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1000억 단위가 넘는 증설을 연이어서 발표한다?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에 세계 최초로 TC본도를 출시했고요. 포에서도 TC본도 탑티어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AM의 다이 면적을 넓히는 와이드 TC본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신규 매출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신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프로토타입이 연내 완료되고요. 2029년 정도 돼야 16단이 본격 양산될 것으로 봤을 때 투트랙 전략으로 2세대 하이브리드와 TC본도 모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양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플레이스먼트 MSVP 장비 역시 한미반도체가 세계 1등인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2.5D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 업체인 3등 업체인 인텔이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한미반도체의 이 본더 장비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미반도체는 6월달에 TC본도 3.5 그리고 7월달에 2.5 TC본도 가장 최신 버전 TC본도 40을 출시했습니다. 세계 탑티어 파운드리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후공정 업체로 추정이 됩니다. 대만 탑티어가 지금 거의 암컷 빼고는 세계 탑티어거든요. 세계 탑티어 오사트 외주 후공정 업체들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직접 곽동신 회장님이 우주에도 진출할 거라고 밝혔는데, 바로 전자파 차폐 장비입니다. EMI 실드. 물론 분기 매출 사이즈는 85억으로 적긴 하지만 이 실드 장비 세계 점유율 1등인데요. 여기 우주항공 시대에 진출을 이미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매출이 분명히 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유가 올해 말에 캘리포니아에 한미 USA를 설립합니다. 최초로 미국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 미국 법인 설립되는 이유가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 딱 붙어서 밀착마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보면 2028년 텍사스 머스크의 테라팹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하이닉스 442억 TC본도 수주를 받았는데요. 하이닉스 쪽으로 하나세미텍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박살났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다시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한테 손을 내밀고 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곽동신 회장이 2023년도부터 사재 매입하면서 주식만 700억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소분양 기업 중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회장님이 직접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세미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장비 전체 매출이 23.2% 증가, 약 246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웨이퍼 장비가 26년도 매출만 213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웨이퍼 장비가 28년도에 사상 최초로 2천억 달러인 약 297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후공정 쪽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견조하게 올라오고 하나 마이크론도 견조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후공정 쪽이 오히려 전공정보다 이익률의 상승폭은 훨씬 가파르다. 경쟁이 전공정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물론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주요 장비사들의 12개월 평균 30배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제조사 설비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 실제 장비사들의 계약 체결 사이에 시간의 갭이 얼마 존재한다? 약 3분기, 그죠? 2분기에서 3분기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6개월에서 9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장비업체들이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 뭐냐? 가장 첫 번째가 설비 투자 전망치 하향인데요. 아무래도 압도적 1등 업체의 설비 투자 전망치 하향 조정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비 설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침체기를 예상을 하는 선행 지표가 될 거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아직까지 다행히도 설비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D램 고정 가격입니다. 낸드 고정 가격 상승률 이미 둔화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소강 국면입니다. 특히 중국 비중 높은 장비사들 첨단 장비 통관이 막히면 우리나라 장비사들도 중국 포지셔닝이 대략 15에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설비 가동률 또는 설비 투자 미래 전망치 하향 조정인데 이 부분은 아직은 그런 지표는 나오고 있지 않다. 마이크론의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46%, 2분기 실적 나온 기준으로 46에서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에서도 유일하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업체 중에 국내 장비업체 중에 유일하게 우수고객 서비스 기업으로 한미반도체를 선정했습니다. 기술력을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평가기관한테도 입증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 2나노 공정 코어스케파 증설 투자 규모를 TC가 최근에 연 600억에서 연 6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바로 코어스의 한미반도체의 로직 본더가 로직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칩을 정밀하게 적층하는 핵심 장비, 바로 로직 본더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고난도 공정 장비인 플립칩 본도도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로직 티 본도와 본도 합산 차세대 패키징 기술, 내년 한미반도체 무난하게 매출 1조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20%에 해당되는 약 2,200억에서 최대 2,700억의 30조 매출이 한미반도체한테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 외신 얘기고요.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대면적 기판, 그 다음에 비메모리, 로직 반도체, 그 다음에 낸드의 AM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관련돼서도 본더가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분기 매출 기준으로 508억인데요. 바로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74%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매출 증가율이 줄겠죠. 하지만 70% 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TC 본더 외에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도 상당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반기에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 2.5D 패키징, 요 오사트 쪽 외주 물량 관련돼서 로직 본더 그리고 TC 본더 초도 출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패널 레벨 패키징, PLP, 대면적 기판 커팅 장비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수요는 올해 예상되는 연간 매출은 1,800억입니다. 상당한 규모고요. 본더는 올해 무난하게 5,300억, 내년에는 거의 7,5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초기 양산 물량 쪽 로직 본더, 플리칩 본더 쪽 매출까지 더해지면 본더는 최소 7,500에서 최대 9,500억까지 보고요.
무난하게 TC본더 매출만 한미반도체는 28년도에 하이브리드 본딩 본격화까지 합쳐져서 28년도에 TC본더 매출이 1조 돌파를 예상합니다. 28년도에 가장 좋게 보는 외신은 1조 2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27년도 내년도 하이닉스 용인팹, 삼성 평택 본격 장비 셋업이 집중되면 26년도보다 27년도 장비 증설 투자에 대한 규모는 1.5배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8년도에 미국발 마이크론 신규 공장 가동되면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T본더의 가격은 한미반도체가 최소 20% 이상 더 비싸게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한미반도체의 T본더 마진은 좋아집니다. 증설 물량은 내년도에 약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요. 4개 이상의 신규 첨단 패키징 공장이 가동되고요. 이 라인의 신규 첨단 패키징에 바로 한미반도체의 TC본더, 로직 T본더와 플립칩 본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M 중심의 로직 반도체, 그리고 가속기, 아식 주문형 반도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외신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데는 메릴린치가 목표가 50만 원까지 나왔죠. 그리고 시가 32만 5천 원까지 나왔는데 거기 근거에 보면 TC본더가요 400대에서 500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매출 사이즈가요 단일 경로로만 최대 보는 게 4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1조 매출에서 매출만 25% 비중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코스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데 하한선이 코스피 20만 장을 보는데요. 가장 좋게 보는 데는 26만 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미 합작법인 바로 6월 달에 한미 미국 독립법인 한미가 바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 너무 재밌죠? 수율 보증이 최우선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왜냐 T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너무 수율이 잘 나오는 바람에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율을 여기서 역대급 수율을 나타내고 있는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수율의 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미반도체 본더 40 이게 대체될 만한 솔루션이 있을까? 글로벌 외신들은 한미반도체 본더 40이 TSMC의 수율을 보증하는 핵심 장비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키징의 미래는 지금 하이닉스에 채져 있잖아요. 본딩 접착제, 머프가 필요 없이 본딩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장 빠르게 양산하는 업체가 2028년 패키징을 독점할 거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미반도체의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셈텍이 경쟁하고 있다.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까지 고려했을 때 평균 목표가와 계리율은 6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5.48% 들고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5.07% 들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도 평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8.32% 역대급 낮은 수준인데요. 한미반도체 외국인 보유율 높았을 때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25년 상반기 때 최대 14%를 초과했습니다. 주말에 꼭 요 격언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격언입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의 시점에 딱 맞는 격언 같고요. 존 템플턴이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지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대공황 때 실제로 매수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바론 로스차일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이제 1등 고객사로 올라서고 있는 마이크론 최근에 고점 대비 하이닉스와 똑같이 32% 빠졌습니다. PER 19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직도 6배, 7배죠. 그 다음에 강력한 경쟁사 네덜란드의 배시가 있습니다. 배시. 여기 시총 26조 5천억. 와, 시총도 한미반도체랑 비슷해요. 그런데 매출 사이즈 보면요. 1조 7천억이고요. 영업이익 약 7천억 정도 27년도에 예상합니다. 그럼 배시가 얼마 받냐? 네, 117배를 받네요. 배시는 고점 대비 약 20%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계가 다 빠지고 있다.
올해 무난하게 3,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요. 내년에 5,600억을 보고요. 28년도 정도 되면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 7,0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600억 여전히 비싼데요. 내년에 45배까지 떨어지고요. 28년도에 35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내년 정도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4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엄청나죠. 이미 올해 2분기 실적에서 51%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연간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업이익률급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영업이익률 50% 넘는 거 한미반도체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다시 기관에서 보험과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사고요. 기관에서 따라 붙었고요. 개인은 꾸준히 샀는데 개인의 최근 평단가를 보면 26만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개인은 지금 손실 중이지만 잘 버티시면 저는 반드시 수익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미반도체 차트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변동폭이 있죠. 35% 빠졌고요. 이때도 29% 빠졌고요. 최고점 42만 원 찍고 나서 58%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역배열인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나 거래대금이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월요일 날 또 빠질 겁니다. 나스닥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1등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를 하이닉스에 의존하던 장비회사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탑티어 장비회사고요. TSMC의 탑티어 장비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오사트 외주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을 꽉 잡는 대만의 그리고 스필 이런 대만 업체들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기술적으로 탑티어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다행히도 캐파라든지 반도체 고정 가격이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거나 그거보다 먼저 설비 투자가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계속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들고 있으면서 이런 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글로벌 빅테크와 글로벌 소부장 업체들과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고객사로 확보하는 회사,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찍히는 장비든 소재든 부품이든 구조적으로 한 개든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하이닉스란 초대형 고객사를 점유율이 뺏겨서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론이란 다른 탑티어 고객사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미반도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대비 빠졌다가 하락하는 사례, 그리고 2018년도 사례, 요거 빌리언스 캠퍼스 주간 트렌드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굉장히 충실한 내용 보여드릴 테니까 캠퍼스 구독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주말에 또 꼭 공부해봐야 될 내용 있으면 또 열심히 찾아보고 또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국내 주식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요럴 때일수록 멘탈 잘 부여잡으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소중한 시간 보내면서 잠깐 주시장이 떨어져서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미반도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